악마적 이기주의자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죠? 이 악마적 이기주의자가 제대로 된 사회라면 이 사람은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 감옥 가야 되겠죠. 그죠? 당연히 처단이 돼야 됩니다. 아마도 법대로 했으면 이 사람은 총살을 한 3번쯤은 당했어야 됐습니다. 네? 남노당 해가지고 이 국가 반역 해가지고 무기징역 받았죠. 그죠? 그때 사실은 이건 사형받아야 됐습니다. 그 다음에 5.16 쿠데타는 이거는 군인들의 반란은 그죠? 반란 주모자는 사형 한 가지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사형도 어떻게 하냐면 총살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에 그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유신체제. 그러면은 박정희는 그죠? 최소 총살을 3번 당해야 될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나라라면. 그런데 이 사람이 우두머리 짓을 한 게 그죠? 한 분야가 뭐 거의 모든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뭐 5개 분야에서는 한국 역사상 최고의 수괴였습니다.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게 반민족 수괴. 우리가 그죠? 이완용을 반민족 수괴로 생각하죠. 그죠? 민족 배신 그러면은 매국노 그러면은 막 이완용이 제일 첫 번째 떠올리죠. 이게 진실일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있잖아요. 그죠? 나는 이건 일본의 계략이라고 생각해요. 뭐냐 하면은 일본이 그죠? 한국을 집어먹는데 군사적으로 집어먹는 방식이 있고 이런 방식으로 집어먹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죠? 군사적으로 집어먹으면 엄청난 살상이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민족적 저항을 강렬하게 받겠죠. 그죠? 그런데 이런 앞잡이 메시지 하나 놓고 하면은 살상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한국을 잡아먹고 나서도, 삼키고 나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이들을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써먹을 수 있습니까? 말하자면은 일본이 우리를 잡아먹었다는 데 대한 분노보다는요, 분노가 어디로 향하냐 하면은 이런 사람들한테 향합니다. 이완용 같은 사람들한테 향합니다. 왜 그렇게 행할까? 그 배신감. 그것도 크겠지만은 또 하나는 일본의 저항 곧 죽음이거든요. 이놈은 아무리 패봐야, 그죠? 이완용이는 아무리 패봐야 나한테 아무 지장이 없어.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일본 제국이 이완용이라는 표적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해가죠, 그죠? 이건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제가 이제 극단적인 말을 할게요. 이토 히로부미의 탁월함이 거기 있는 겁니다. 저를 욕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아주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 흘리지 않고 앞잡이 세워가지고 문서에 도장 찍어가지고 딴 나라를 식민지로 삼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아닐까? 그러니까 이완용은, 그죠? 이완용이 있으나 없으나 이 시기에는 일본한테 먹히는 거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완용은 고작 했는 게, 그죠? 들러리 써준 역할입니다.
그 대신 돈은 많이 챙겼죠. 그죠? 자기와 돈은 많이 챙겼죠. 그런데 그죠? 박정희는 이거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지가 스스로 자진해서 충성혈서 들고 서가지고 일본의 개가 되겠다고 선언한 인물입니다. 그 다음 또 이름도 그래가지고 황군 장교가 되고 이름도 일본식으로 오카모토 미노루로 완전히 바꾼 사람, 민족 세탁을 한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요, 진짜 큰 범죄는요, 민족적 범죄는 한일협정을 맺으면서, 그죠? 정말 일제시대 때 억울하게 당했던 수만 명의 대일 청구권을, 그죠? 국가가 박탈해버린 겁니다.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작년에, 그죠? 미쓰비시에서, 중국인으로 일제 강제 노동에 끌려갔던 사람들한테는 사과를 하고, 정식 사과를 하고 보상을 해줬어요. 우리 돈을 한 2천만 원씩 해줬어요. 한국은요, 박정희가 이지대 나누니까 지금까지도, 그죠? 1965년도에 해결됐다고 얘기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놈은 국민을 팔아먹은 놈입니다. 지 국민을. 그래, 그거로 맞췄으면 또 그래도 나아요. 그 미쓰비시나 이런 회사들한테 뒷돈까지, 그 당시 예산의 10%에 이르는 뒷돈까지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월남 파병해가지고 5천 명을 죽였죠. 파병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투병은요, 그 외국에서 전투병은 한국만 파견했어요. 딴 나라들은, 그죠? 전투병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 죽은 사람들한테 제대로 보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전투수당을 횡령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죠? 이 고엽제 환자들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한테 아무 치료도 해주지도 안 하고. 여러분, 판단해 보십시오. 박정희하고 이완용, 누가 더 악질 매국노인가? 게임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완용은, 그죠? 한국 사람들이 도덕적 면피를 할 수 있는 표적일 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인요, 이상해요. 일본에 대해서 분노하고 해야 되죠. 그죠? 근데 일본한테 분노하지 안 하고 이 이완용 같은 놈한테 분노하는 겁니다. 반국가 수괴였다. 이건 뭐 5.16 반란 이렇게 했으니까 두말 할 나위 없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거는 총살이다. 두 번째, 대한민국을 파괴해버렸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투표권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완전히 압살해버린 거죠. 그죠? 헌법에 신체의 자유 있죠. 그런데 끌어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고문했죠. 그죠? 노조의 자유 있죠. 노동조합 끌어다가 작살내버렸죠. 그러니까 헌법이고 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을 진짜 파괴한 수괴가 박정희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이 이승만은 그래도 이러지는 않았어요. 좀 언제 사기를 치고, 이래서 그렇지, 이런 짓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완전히 파괴해버린 것은 박정희의 짓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정보를 만들어가지고, 그 반공국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고문, 간첩 조작, 사법살인, 정치공작 이런 걸 다 중앙정보부에서 주관했어요. 있잖아요, 그죠? 내 한마디로 단언할게요. 단군 이래 최대의 범죄 조직은요, 중앙정보부입니다. 이런 조직이 한국 역사 이래 없습니다. 삼성 개헌하고 대한민국을 처부수고 유신제대로 만들고 그 다음에 강도수계 문화방송 서울, 부산 빼앗고 부산일보, 영남대, 유경재단 그 다음에 이런 건 지금 다 알려진 일인데 구로공단을 빼앗은 것도 있어요. 구로공단. 요것도 이 신문 기사인데 47년 만에 이제 국가 배상 판결이 난 사건인데 그 구로 지역을 공단으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박정희가 그 구로 지역에 있는 농민들의 토지를 농지를 돈 한 푼도 안 주고 다 빼앗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그럼 지가는 두고 보면 뭐 엄청 오를 건데, 그죠? 이 시기에 이 뺏겨가지고 한 푼도 보상을 못 받으니까 억울해가지고 소송을 했어요. 이 소송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1심에서 이기고 2심에서 지고 대법원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박정희가 이제 대법원에서도 농민한테 땅을 돌려주라고 판결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 박정희가 뒤집어요. 박정희가 나서가지고 소송이 패소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고, 이 공안당국이 이제 농민들을 끌어다가 산화을시, 요즘 말로 하면 조진 겁니다. 그 대부분 농민, 그때 이제 어떻게 협박하냐 하면은 감옥 갈래? 소송 포기할래? 이래가지고 협박을 해가지고 291명 중에 대부분 이제는 포기하고, 그래도 난 도저히 포기 못 하겠다 한 사람이 41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재판에 넘겨가지고 41명 중에 26명이 땅 뺏긴 죄밖에 없는데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게 유신시대였어요. 유신시대도 아니죠. 1960년 정권 잡고 나서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서 그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제 도저히 이제 안 되니까 이제 다 이제 주저앉았죠, 그죠? 주저앉는데 이 소송을 냈던 사람 중에 지금 생존한 사람이 2사람뿐이랍니다. 다 죽었답니다. 참 억울하게 죽었죠, 그죠? 그래서 이 2006년에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했어요. 하도 억울하니까. 2006년도에 그 후손들이, 유족들이. 그래가지고 이게 재심을 거쳐가지고 판결이 난 겁니다. 그래서 650몇 억을 물어주라 했는데 그 650억에
에다가 지연 이자까지 합하면 한 1,100억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의 그 재판 사상 최대의 이 액수를 돌려받게 됐습니다. 이런 이래 얘기할 수 있었어요. 노무현 정권 아니었으면요, 이런 건 그냥 묻히는 거예요. 그러고 세월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강간수계, 연속강간, 주 2회. 주 2회, 이제 이 해인데, 여자를 꼭 둘이 불러요. 둘이 불러가지고, 띵까띵까 노는데 어떻게 놀았는지, 상상이 되죠, 그죠? 여자분들은 상상이 안 될 겁니다. 남자들은 상상이 될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술이 한 잔 돼가지고 취한 척 하면서 한쪽으로 휙 넣으면 오늘 저녁 이제 딱 점지된 거예요. 에? 마지막 날은 누가 점지된지 아세요? 심수봉이 아니고 신재순이 점지가 됐어요. 근데 박정희가 죽는 모레 면했죠. 그때 이제 나온 이제 김재규가 이 변호사한테 한 얘기를 이제 변호사가 책을 내 가지고 이제 기록해 놓은 겁니다. 군 병원의 간호장교들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해요. 사단과 군 병원 등에서 괜찮다 싶은 여군이 있으면 여배우와 마찬가지로 궁정동 안가로 불러들여 대통령 수발을 들게 했다는 거죠. 그게 어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세상에 어떤 여자가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그런 자에 불려나가는 걸 달갑게 여기겠어요. 더군다나 궁정동 안가에 도착해서야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데 참 기가 차죠, 그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놀랍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딱 끌려가는데 궁정동 불려가가지고 네 오늘 밤에 대통령을 모셔라. 그리고 모실 때는 요렇게 해드려라. 그리고 입만 뻥끗하면 넌 죽는다. 이래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5대 수계, 반민족 수계, 반국가 수계, 반민주 수계, 강도 수계, 강간 수계, 이런 사람을 도대체 뭐라고 불러야 될까? 나는 부를 이름이 없어요. 악마라고 부르기 싶은, 부를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종교적 이름이니까 사실은 좋은 이름 아니죠, 그죠? 어떻게 이런 인간이 있을 수 있는지 참 그냥 놀라울 뿐이에요. 그 다음에 박정희가 최종 빨대였다는 건 전번에 얘기했죠, 그죠? 얘기했는데, 박정희가 경제 기적을 일으켰다면, 그죠? 지금 세계 한 200개 나라쯤 된대요. 한 100개 나라는 경제 기적 일으킨 나라예요. 박정희 정도는. 뭐, 요런 건 생략하고, 그죠? 동아시아 태평양 이 경제성장이 이 한국보다 좀 빨리 한 나라도 있고 늦게 한 나라도 있죠, 그죠? 좀 빨리 한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대만, 홍콩,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죠?
그 다음 일본, 그죠? 그 다음에 한국보다 좀 늦게 한 나라가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이죠. 그죠? 그래서 정말 박정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압도적인 경제 성장을 했는가 비교해가지고 하기 위해 가지고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16개 국가, 36개 국가 정치체의 19년 동안 19년 동안 평균치를 한번 뽑아봤어요. 뽑아봤더니 19년 동안 1978년에서 1996년 사이에 19년 동안 36개 나라가 평균 8.44% 성장합니다. 한국은 박정희 때 9.09%입니다. 그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전체가 다 발전한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뻥을 쳐가지고, 그죠? 혼자만 박정희 발전한 것처럼 신화를 만들어내거든요. 이럴 것 같으면 아시아는 신의 나라들이죠. 그죠? 그죠? 중국 등소평태는요, 19년 동안 10.14% 성장합니다. 대만은 19년 동안 10.57% 성장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만 발전한 것처럼 박정희 시대뿐만 아니라 한국만 발전한 그것도 엄청난 착각이다. 우리가 그죠? 정말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물안 깨구리를 못 벗어납니다. 그 다음 진실을 볼 수가 없어요. 50년 동안 추적을 해봤어요. 합계를 내봤어요. 경제성장을 비교해봤더니 50년, 1962년에서 2011년까지 경제성장을 비교해봤더니 한국은 7.64%. 요거는 6.18을 하는 건 개인 GDP 성장입니다. 여하튼 그건 뭐 생략하고 7.64%인데 동아시아와 태평양은요, 같은 시기에 36개국 평균이 7.72%예요. 그러니까 한국보다 더 높아요. 이런 거 진짜 놀랍죠, 그죠? 그 다음에 싱가포르는 한참보다 한국보다 한 0.2% 높고 중국은 한 1% 가까이 높아요. 대만은 50년 동안요, 한국보다 좀 더 일찍 성장했는데 뭐 한 2% 이상, 2% 정도 높아요. 그 다음에 박정희가 피라미드 경제의 최종 빨대 경제, 최종 빨대 노릇을 했다 하는 건 뭐 전번에 얘기했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요, 그때 김재기가 죽이지 않았으면은 저는 1980년대에 이미 헬조선으로 갔다고 생각해요. 헬조선으로 벗어나게 된 게 전두환 정권도요, 박정희 정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 다음에 그 전두환 정권에서 그 경제정책은 비교적 합리적인 경제정책을 씁니다. 김재익이라는 그 청와대 수석이, 그죠? 굉장히 괜찮은 경제정책을 썼어요. 까지 그 당시 예산의 10%에 이르는 뒷돈까지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월남 파병해가지고 5천 명을 죽였죠. 파병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투병은요, 그 외국에서 전투병은 한국만 파견했어요. 딴 나라들은 그죠? 전투병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 죽은 사람들한테 제대로 보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전투수당을 횡령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죠?
이 고엽제 환자들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한테 아무 치료도 해주지도 안 하고. 여러분 판단해 보십시오. 박정희하고 이완용 누가 더 악질 매국노인가? 게임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완용은 그죠? 한국 사람들이 도덕적 면피를 할 수 있는 표적일 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인요, 이상해요. 일본에 대해서 분노하고 해야 되죠. 그죠? 근데 일본한테 분노하지를 안 하고 이 이완용 같은 놈한테 분노하는 겁니다. 반국가 수괴였다. 이건 뭐 오히려 이완용을 반민족 수괴로 생각하죠. 그죠? 민족 배신 그러면은 매국노 그러면은 막 이완용이 제일 첫 번째 떠올리죠. 이게 진실일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있잖아요. 그죠? 나는 이건 일본의 계략이라고 생각해요. 뭐냐 하면은 일본이 그죠? 한국을 집어먹는데 군사적으로 집어먹는 방식이 있고 이런 방식으로 집어먹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죠? 군사적으로 집어먹으면 엄청난 살상이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민족적 저항을 강렬하게 받겠죠. 그죠? 그런데 이런 앞잡이 메시지 나놓고 하면은 살상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한국을 잡아먹고 나서도, 삼키고 나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이들을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써먹을 수 있습니까? 말하자면은 일본이 우리를 잡아먹었다는 데 대한 분노보다는요, 분노가 어디로 향하냐면은 이런 사람들한테 향합니다. 이완용 같은 악마적 이기주의자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죠? 이 악마적 이기주의자가 제대로 된 사회라면 이 사람은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 감옥 가야 되겠죠. 그죠? 당연히 처단이 돼야 됩니다. 아마도 법대로 했으면 이 사람은 총살을 한 3번쯤은 당했어야 됐습니다. 네? 남노당 해가지고 이 국가 반역 해가지고 무기징역 받았죠. 그죠? 그때 사실은 이건 사형받아야 됐습니다. 그 다음에 5.16 쿠데타는 이거는 군인들의 반란은 그죠? 반란 주모자는 사형 한 가지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사형도 어떻게 하냐면 총살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에 그건 나와 있어요. 그 다음 유신체제. 그러면은 박정희는 그죠? 최소 총살을 3번 당해야 될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나라라면. 그런데 이 사람이 우두머리 짓을 한 게 그죠? 한 분야가 뭐 거의 모든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뭐 5개 분야에서는 한국 역사상 최고의 수괴였습니다.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게 반민족 수괴. 우리가 그죠? 같은 사람들한테 갑니다. 왜 그렇게 행할까? 같은 민족을 동료를 그 배신감. 그것도 크겠지만은 또 하나는 일본의 저항 곧 죽음이거든요. 이놈은 아무리 패봐야 그죠? 이완용이는 아무리 패봐야 나한테 아무 지장이 없어.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일본 제국이 이완용이라는 표적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해가죠, 그죠? 이건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제가 이제 극단적인 말을 할게요. 이토 히로부미의 탁월함이 거기 있는 겁니다. 저를 욕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아주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 흘리지 않고 앞잡이 세워가지고 문서에 도장 찍어가지고 딴 나라를 식민지로 삼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아닐까? 그러니까 이완용은 그죠? 이완용이 있으나 없으나 이 시기에는 일본한테 먹히는 거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완용은 고작 했는 게 그죠? 들러리 써준 역할입니다. 그 대신 돈은 많이 챙겼죠. 그죠? 자기와 돈은 많이 챙겼죠. 그런데 그죠? 박정희는 이거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지가 스스로 자진해서 충성혈서 들고 서가지고 일본의 개가 되겠다고 선언한 인물입니다. 그 다음 때 이름도 그래가지고 황군 장교가 되고 이름도 일본식으로 오카모토 미노루로 완전히 바꾼 사람, 민족 세탁을 한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요, 진짜 큰 범죄는요, 민족적 범죄는 한일협정을 맺으면서, 그죠? 정말 일제시대 때 억울하게 당했던 수만 명의 대일 청구권을, 그죠? 국가가 박탈해버린 겁니다.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작년에, 그죠? 미쓰비시에서, 중국인으로 일제 강제 노동에 끌려갔던 사람들한테는 사과를 하고, 정식 사과를 하고 보상을 해줬어요. 우리 돈을 한 2천만 원씩 해줬어요. 한국은요, 박정희가 이지대 나누니까 지금까지도 그죠? 1965년도에 해결됐다고 얘기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놈은 국민을 팔아먹은 놈입니다. 지 국민을. 그래, 그거로 맞췄으면 또 그래도 나아요. 그 미쓰비시나 이런 회사들한테 뒷돈